자, 그럼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이죠. ETF 흐름을 짚어보면서 전체적인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 전 처음 뵈가지고. 처음 뵙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패셔니스타시고요. 우리 삼성자산운용이 나온 이태리 그 베네치아 느낌의 패셔니스타. 이분은 쪽빛이라고 하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코발트 블루? 굉장히 하여튼 짙은 푸른색의 자켓 그리고 녹색의 그린 자켓 두 자켓으로 이제 올 여름을 나시는 분인데요. 삼성이라 가지고 이거 입으시는 거구나.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자켓을 입는 분입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도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팔을 수 있을까요? 네, 화면에 유독 더 파래 보이긴 하는데, 근데 보통 분들은 이런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좀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김도영 팀장님 워낙 패셔니스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태리에서 직접 사오신 겁니다. 네.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우리. 아니요. 파란색 옷이 눈부셔가지고 제가 써버렸어요. 갑자기 선글라스로 갑니까? 눈부셔가지고. 네. 네, 우리 눈부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그러면 한번 ETF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좀 보면 될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한 달 만에 인사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이 이제 6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2분기 일단은 수익률이 좋았던 ETF, 좀 안 좀 좋았던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랩업을 해드리고요. 4, 5, 6월. 네, 4, 5, 6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최근에 또 오늘이랑 이제 이번 주에 또 신규 상장하는 ETF들이 있어서 그거 좀 소개 좀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 5, 6월 어떤 ETF가 괜찮았을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중국 전기차 쪽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살짝 드시지만 최창규 정확하세요. 본부장님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죠. 나오시죠. 가끔 이렇게 바꾸시는 거구나. 매주 네네. 이제 전 마지막 주만 나오고 네네네. 인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2분기 4월, 5월, 6월 저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를 아마 가장 많이 오른 ETF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충 맞죠? 네, 정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이게 순서대로 했는데 중간에 좀 겹치는 비슷한 ETF들은 제가 좀 삭제를 했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류의 ETF들을 제외하고 수익률을 보시면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이나 전기차 관련한 ETF들 국내 2개가 있는데요. 저희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그 두 ETF가 2분기에 뭐 20% 이상 24% 뭐 26% 올랐고 우리 시장 저렇게 빠졌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뒤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뭐 빠진 걸 보여드리겠지만 네. 보시면은 4월 그래서 제가 월별로 좀 다시 끊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4월 달에는 뭐 중국 마이너스. 시장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게 이제 5월 들어서 6월 들어서 반등이 좀 아무래도 테마 쪽이다 보니까 섹터다 보니까 반등도 좀 강하게 왔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이나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중국 관련주가 대부분이네요 지금. 네. 원유 뭐 빼고 하면. 네, 원유나 뭐 달러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중국 관련주. 제가 뭐 좀 많이 뺐습니다. ETF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네네. 제외하고 이제 뭐 차이나 태양광이라든지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항생테크는 뭐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 있는 빅테크들로 이루어진 지수인데 네. 작년 한 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지수였거든요. 네. 중국이 빅테크들 규제를 많이 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그게 좀 6월달에 반등을 해줬고요. 저도 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솔 차이나 예, 육성 산업 액티브. 저걸 일부러 넣습니다. 아유 일부러 고맙습니다. 기분 좋으시라고. 3.1% 올랐군요. 예, 뭐 뭐, 이렇게 워낙 많이 어려운 거 투자하셨어요. 빠졌으니까. 육성 산업 액티브. 예, 저게 이제 중국 본토의 과창판 네. 투자하는 ETF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았어요. 제가 지금. 보다가 이 ETF는 이제 정프로님께서 투자하시는 네. ETF라서 제 수익 여기 또 근데 3. 리스트에 올려놨고. 네, 근데 저기 이제 마이너스 한 30에서 시작했나?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특히 홍콩 시장, 본토 말고 많이 빠졌던 홍콩 시장의 반등이 2분기에는 좀 강하게 왔다.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운데 이제 유가가 워낙에 변동성이 컸잖아요, 2분기에.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월 달, 특히 5월 달에 원유 관련한 ETF
상승폭이 좋았다가 다시 좀 유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6월 달에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는 아시는 것처럼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는 등 좀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달러 관련 ETF도 좀 수익률이 괜찮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CATL이 엄청 좋았는데 네. 이번 달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봉쇄를 계속했잖아요. 음흠. 근데 전기차는 봉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점유율이 올라갔고 더 그로스가 좋았고 또 CATL이 또 점유율을 완전 개인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ETF 안에서 CATL 비중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저는 잘 정확하죠. PDF는 모르겠지만 근데 CATL 주가가 아마 30-40% 올랐을 거예요. 혼자. 네, 맞습니다. 그 대형 주가. CATL, 음. CATL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1등, 중국 1등이고, 근데 전 세계 1등이죠. 네, 전 세계 1등이고 차이나 2차 전지도 그렇고 차이나 전기차에도 모두 들어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익률을 강하게 견인을 했다. 그리고 네. 봉쇄를 했는데 실제로 전기차의 침투율은 중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강력한 수요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분기 성적 좋았던 네. ETF 정리해 주셨고요. 네. 또 그다음에 좀 안 좋았던 ETF들은 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만 드릴 거예요.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투자한 ETF도 있고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국내의 미디어 관련 인터넷 관련했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 웹툰 드라마 네. ETF가 있었군요. 예, 코덱스 저희 회사 상품인데요. 인터넷 K 뉴딜은 뭐예요? 저게 이제 그때 BBIG 관련해서 나왔던 아. 19년도인가요? 20년도에 나왔던 그 중에 사실은 하나인데 뭐 인터넷 아마 네이버 카카오가 많을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네카가 거의 네, 그죠. 원투 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그렇죠. 메타버스도 이제 플랫폼도 있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메타버스 근기화인데 지금. 예, 제가 또 그러니까 KB 스타의 ETF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ETF 메타버스 관련한 국내 ETF들이 수익이 좀 안 좋았고요. 아 메타버스. 예, 섹터로 보면은 증권도 좀 안 좋았고 아무래도 어떻게 증권사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증권사가 제 생각에는 제 판단으로는 예탁금도 많이 주고 거래가 투심이 많이 무너지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 실적이 작년만큼은 안 나올 거다라는 의견들 때문인지 증권주들도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지금 그 예탁금 줄은 것도 당연히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IB가 너무 안 좋아요. IB가. 맞습니다. 부동산 쪽이 할 게 없어요. 딜이. 당장 지금 뭐 망한 건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예, 지금 뭐 굉장히 IB 쪽 왜냐 IB에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근데 IB가 지금 꽉 막혔죠. 금리 올라가면서 예탁금은 뭐 더 빠지고 있고 거래대금은 늘 생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주 뭐 PR 지금 3배라고 지금 3배일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막 2배, 네. 3배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물론 장이 오르면 오르겠지만 네네. 그럼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어닝이 얼마나 까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안 까지길 바래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장주들 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들한테 그래도 더 높은 평가를 좀 할 수 있다면서요? 은행주들 최근에 보셨어요? 주가 어떤지? 안 이번 봐야죠. 달 다시 10% 빠져. 은행은 이익도 견조합니다. 하나도 안 빠졌어요. 금리도 오르는데 네. 왜 안 돼?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에 이어지는 어떤 그 가믹 사이클, 아. 그 다음에 금리라는 게 계속 무한정으로 오르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대 마진 자체가 그러면 좀 타이트해지는 상황. 근데 최근에 또 약간 이제 조금 뭐 그렇지만 조금 뭐랄까 저소득자나 뭐 약간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다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어떤 거가 그래서 뭐 있었죠? 우리나라는 네. 또 반도체도 좀 안 좋았죠. 반도체? 삼성전자나. 네. 근데 반도체는 이제 뭐 삼성전자 들어있진 않은데 삼성 제외하고 뭐 하이닉스나 이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좀 부진했고 아무래도 또 금리 인상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성장주들, 그 필라델피아 미국의 반도체 ETF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았다. S&P도 안 좋았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차이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 해지형도 있고 오픈형이 있습니다. 환을. 그래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해지형 환을 해지하는 상품이 수익률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달러가 환 오픈하는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환 차익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였다.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마이너스를 살짝 좀 오해가 좀 있으시죠? 미국 스타일로 다 네, 빨간색인데 아니 약간 미국 스타일. 다 마이너스야. 예, 부진했으니까요. 특히 6월에 진짜 많이 빠졌군요. 네. 6월에 장이 뭐 10% 빠졌으니까요. 4월도 또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10% 빠졌고 네. 마지막 두 번째는 코덱스 200이 한 10% 빠졌으니까요. 네, 6월달에. 네. 예, 그런 흐름을 2분기에 좀 보여줬다라고 네. 해서 결국엔 뭐 중국이나 원유 정도, 달러 정도 좋았고 중국 원유 달러 좋았고 한국 안 좋았고 반도체 안 좋았고 예, 성장주 안 좋았고 성장주 안 테크 안 좋았고. 좋았고 네. 안 좋은 게 더 많았죠. 3분기에는 좀 잘 가기를. 그래서 오늘 파란색으로 고른 것도 옷을 두 벌밖에 없긴 한데요. 그 좀
날씨가 안 좋잖아요. 파란 하늘 좀 보이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약간 파란 하늘은 아니던데 오늘 바람이 날씨가 엄청 아니라 불어가지고 옷이라도 좀 네.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네. 빨리 한번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오늘 새로 상장한 ETF가 5개가 있더라고요. 오늘요? 예. 뭘 오늘. 많이 해 또.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신규 상장이 네. 오늘 5개 ETF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요즘 말씀드릴게요. 또 원자력 분위기 좋으니까 바로 원자력 나오네. 네. 오늘도 아까 많은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킨덱스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 그 하나로는 NH 운용인 아문디 자산운용인데 이 두 회사가 원자력 관련 ETF 국내 주식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두 공통된 부분은 키워드를 뭐 AI 방식으로 도출을 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종목을 산출했다. 그렇게 해서 킨덱스의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는 24개 종목. 하나로의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는 20개 종목이고요. 그 이름 종목명 뒤에 있는 딥서치나 아이셀렉트는 지수 사업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ETF 모두 상장일이 동일한데 모두 국내 원자력 관련 ETF에 상장하고 보수는 킨덱스가 0.3%, 하나로가 0.45%로 킨덱스가 상대적으로는 좀 보수는 저렴한 네. 수준입니다. 종목을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일단 10개 탑 10만 뽑아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많이 알진 않지만 일단 둘 다 한국전력,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예, 그리고 건설사 중에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보면 종목상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비중을 네. 예를 들면은 킨덱스는 24개 종목이고 좀 제가 볼 때는 한 종목의 비중이 10%가 캡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하나로는 상위 비중, 15%까지. 상위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10개 종목의 비중이 킨덱스는 75%, 하나로는 86%. 그래서 하나로가 좀 더 그 상위 종목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런 차이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개별 종목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원하시는 기업에 좀 어느 기업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종목을 2개의 종목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 또 뭐 몇몇 분들이 야, ETF 뭐 장사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본사 게 없잖아요. 저희 회사께 없습니다. 네, 삼성자산은 6개 없습니다. 네. 뒤에 있는데요. 있어요? 살짝만 한번 하세요. 살짝만 하고 가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네. 또 킨덱스 한투운용에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를 상장을 했고요. 대신 343K200 그리고 에셋플러스에서 이름이 좀 특이한데 글로벌 대장장이 액티브. 대장장이? 네, 그래서 일단 뭐 에셋플러스 걸 먼저 말씀드려보면 네. 이게 이 종목이 우리나라 제외하고 후방 산업 그러니까 뭐 소재나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ETF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보니까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였죠? 뭐 일본 기업들도 좀 있고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부품이나 장비 회사들 가운데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들의 애플 뭐 지브라 테크놀로지 좀 잘 모르는 기업인데 시마노 전혀 후방 산업이 아닌데. 시마노 애플이 무슨 후방 산업이야? 최전방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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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긴 제가 볼 때는 어렵지만 좀 뭐 이런 거 같은데 대장장이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누군가를 뭘 만들어 주는 거잖아. 대장장이란 개념이. 네, 맞죠. 그럼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뭐 도와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무슨 뭐 금을 캘 때 뭐 청바지가 엄청 그때 많이 팔려가지고 청바지에서 투자한다는 그런 금광이 아닌 네네. 청바지에 투자하는 컨셉은 그런 거던데. 근데 뭐 애플- 전후방을 다 아우르네요 보니까 네, 뭐 애플 애플도 뭐. 있고 지브리도 그러면은 있고. 대장장이라는 제목이 맞나? 이런 생각이, 예. 그 네.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또 아니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좀 질문입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질문. 네. 질문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ETF가 제목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정확하세요. 뭔가 네. 이렇게 제목과 컨셉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 네, 요건 네. 액티브 ETF잖아요. 네. 액티브 ETF의 특징은 사실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고 정확하게 이름이랑 네이밍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네, 네.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보수를 비교해 보시면 액티브가 좀 더 좀 높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좀 높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있고 킨덱스의 글로벌 브랜드 탑 10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름에 이런 게 좀 이름하고 좀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뭐 10개의 소산업 중에서 뭐 수익이 잘 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 10개를 골라서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개 기업은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고 뭐 소프트웨어의 1등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여기 이 지수 사업자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비버리지 음료는 코카콜라 게임은 엔터 컨텐츠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 뭐 은행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네 브랜드 파워가 있고 뭐 매출이 잘 나오는 네네네. 그런 기업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기업은 루이비통
LVMH 이런 기업도 있고 네. 애플, 화이자, 최전방 산업 애플. 여기는 뭐 화이자. 거의 골고루 10%씩 담았네요, 그죠? 네. 동일 가중 ETF가 이제 시총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 네네네네. 가중으로 딱 10분의 1, n분의 1 하는 건데요. 요건 이제 n분의 1로 해서 뭐 정기 변경일 때 뭐 종목을 바꾸거나 또 비중을 다시 10%로 리셋하는 n분의 1로 리셋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개가 났고요. 사실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목요일에 또 신규 상장하는 ETF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예, 내일 모레. 내일 모레죠. 네네. 네, 내일 모레 TDF라고 혹시 정프로님 아시나요? 알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 시장에서 워낙에 인기가 많고 국내 시장이 한 11조가 넘고 미국 시장은 한 2,0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맞습니다. 네, 생애 설계된. 주기에 맞게 하는 그 상품을 이제 ETF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와 키움 자산운용 히어로즈란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까지 총 3개사가 TDF를 ETF로 상장을 합니다. 6월 네. 30일에 상장하고요. 각각의 뭐 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TDF가 아시겠지만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뒤에 숫자는 이제 빈티지라고 부르는데요. 목표 은퇴 시점에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은퇴를 더 미루고 싶지만 2030년이 끝난다고 봐야죠. 끝난다고 곧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50대 분들은 그렇게 그 2030 정도 되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예가 있지만 80년생이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2040이 적합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TDF의 안정적으로. 네, 네. 운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세 개의 사가 나왔으니까 이름은 똑같고 무엇이 다르냐? 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각사마다 들어가 보셔야겠지만 이제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추정해 보면 그럼 저 TDF 액티브를 한 다음에 네. 그 뒤에 2030, 2040, 2050 각각 다른 상품이에요? 아니면 다 같은 상품이? 각각 다른 상품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킨덱스, TDF 액티브 2030 이렇게 코덱스, 같죠. 코덱스. 네. 코덱스, TDF 액티브 2030 하나 있고 네. 2040 하나 있고 2050 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많다. 너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현재는 펀드 시장도 네. 빈티지가 좀 앞에 있는 펀드들이 사이즈가 큽니다. 2030 이런 게 더 크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주식은 대부분 글로벌 주식으로 당연히 많이 하시고요. 채권이 좀 다릅니다. 삼성 코덱스의 TDF는 국내 채권으로 하고요. 네. 키움의 히어로즈, 아리랑은 글로벌 쪽, 뭐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채권 익스포저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삼성자산운용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저는 책임 했습니다. 투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헷갈리실 텐데요. 네. 일단은 이 TDF 액티브 ETF의 안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3개사가 모두 ETF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또 무슨 S&P 500 ETF 해외에 상장된 그렇게 통해서 좀 보수를 좀 많이 세이브를 하고요. ETF지만 또 ETF를 투자한다고요?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에 근데 ETF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네.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 구성돼요. 네네네. 뭐 무슨 iShares의 S&P 500 ETF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빈티지별로 주식 비중은 2030도 그렇고 일단은 키움의 ETF가 가장 높고요. 보시면 이게 좀 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식이 키움이 50%, 2030 기준으로 코덱스가 44, 아리랑이 32. 그러니까 키움은 좀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채권이 그 반대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어느 회사의 상품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본인께서 판단하셨을 때 지금의 나에게 맞는 ETF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저 이 삼성 코덱스의 ETF는 그 어떤 자산 배분 중에 네. 전술적 자산 배분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황 보고 뭐 매크로나 이런 탑다운 바텀업 전략을 활용해서 네. 어떨 때는 좀 더 좋아 보이는 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전술 배분들이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의 TDF는 그런 전략을 시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중간 정도만 가겠다라는 전략이고 키움과 아리랑의 ETF는 제가 일단 지금까지 접한 정보로는 네. 좀 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변동성은 좀 높이더라도 추구하는 수익을 좀 더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더 두는 쪽이 이제 다른 두 회사고 코덱스는 대체로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네. 네. 좀 더 ETF스럽게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특히 연금 시장에서 각사들의 상품의 수익률도 좀 비교하시고 뭐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목요일에 상장하는 네. 상품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긴 좀 많네요, 그죠? 많습니다. ETF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한 580개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 종목 ETF를 고르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으실 물론 것 이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긴 하죠. 미국 엄청 더 많죠. 미국은 뭐 셀 수 없이 네. 운용사도 9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하시면 그것도 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도영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워낙에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뭐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좌 잘 안 보고 있거든요. 네. 마음이 계좌가 제 옷 색깔일처럼 좀 속 하락하는데, 하시군요. 예, 제가 다음에는 그린 자켓을 입고 올 수 있도록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간색 아니고. 레드 자켓 한번 기대해도 될까요? 레드 자켓이요. 하나 사세요. 사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 이태리 가면 팔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팀장님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고요. 오늘도 ETF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